최후의 승자가 된 신라의 역사를 아십니까? 삼국을 통일한 그들도 한때는 몹시 나약했습니다. 강대국 고구려에 엎드려 처절하게 자비를 구걸했죠. 영광의 이면에 숨겨진 신라의 뼈아픈 굴욕의 시간, 오늘은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의 묵직한 뒷모습입니다. 서기 399년 한반도 남부의 거대한 전운이 감돕니다. 고구려에 밀려난 백제가 앙심을 품고 복수를 준비하죠. 백제는 바다 건너 외국과 치명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눈에 가시 갔던 약소국 신라를 짓밟기로 결심한 겁니다. 백제와 외, 가야까지 합세한 무서운 연합군이 들이닥치죠. 이 거대한 군대가 신라의 국경을 무자비하게 넘습니다. 수많은 왜군이 바다를 건너 신라 영토를 짓밟았죠. 닥치는 대로 불태우고 노략질하며 백성들을 도살합니다. 신라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도성 금성마저 겹겹이 포위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신라 군주 내물마리까는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죠. 왕은 결단을 내리고 고구려로 급히 사신을 파견합니다. 당대 동북아의 최강자 광개토 대왕에게 매달린 겁니다. 신라 사신은 대왕 앞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죠. 외인이 성을 부수니 노객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소서. 노객, 즉 스스로 대왕의 노예이자 신하를 자처한 겁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히 굴복한 거죠. 광개토 대왕은 이 비참한 투항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남쪽까지 패권을 확장할 완벽하고 치명적인 기회였으니까요. 대왕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무자비한 출병을 명령합니다. 서기 400년 마침내 고구려의 거대한 성문이 열립니다. 보병과 기병 5만 명의 막강한 대군이 남쪽으로 진격하죠. 사람과 말이 강철 갑옷으로 무장한 공포의 부대입니다. 무적의 개마무사가 지축을 흔들며 신라로 쏟아져 내립니다. 고구려 5만 대군은 거칠 것 없이 신라 영토로 진입합니다. 도성을 에워싸고 득에양양하던 왜군은 압도적 위용에 얼어붙죠. 강철 갑옷의 맹렬한 돌진에 왜군은 추풍 낙엽처럼 찢겨나갑니다. 공포에 질린 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치기 바빴죠. 고구려군은 도망치는 적의 뒤를 끝까지 무자비하게 쫓습니다. 낙동강 유역을 넘어 가야의 종발성까지 단숨에 들이치죠. 그곳마저 함락시키며 연합군을 완벽하게 섬멸해버립니다. 백제와 외 가야로 이어지던 견제연합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반도 남부를 유린하던 적들을 철저히 박살낸 대승리였죠. 대국 고구려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약소국 신라를 구원했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고구려군을 반기게 되죠. 하지만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구려 대군은 신라에서 철수하지 않았죠. 우호적인 구원군이 순식간에 차가운 점령군으로 돌변한 겁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신라 도성 깊숙이 따리를 틀고 주둔해버리죠. 신라의 정치와 외교는 고구려 발밑에 완전히 종속되고 맙니다. 내물마리까는 기쁨 대신 깊고 무거운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나라를 구하려 굶주린 호랑이를 안방에 거침없이 들인 셈이니까요. 고구려는 군사적 압박을 넘어 신라 내정까지 노골적으로 간섭합니다. 신라의 다음 왕위 계승 문제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죠. 신고구려 성향의 인물을 왕으로 세워 신라를 통제하려는 야심. 신라 왕실의 핏줄들은 억울한 볼모가 되어 처참히 끌려갔습니다. 내물왕의 조카 실성은 서기 392년 고구려에 끌려가 인질이 되었죠. 그는 401년 귀환하여 고구려의 강력한 뒷배를 얻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 자가 신라 18대 실성왕입니다. 철저한 고구려의 꼭두각시였죠. 실성왕 역시 고구려의 비위를 맞추려 뼈를 깎는 희생을 치릅니다. 412년 내물왕의 아들 보코마저 고구려 볼모로 바쳐지게 됩니다. 최고의 왕족들이 대국의 짐승 같은 인질로 전락하는 비참한 현실. 그것이 위태로운 왕조의 명맥을 잇기 위한 유일한 생존법이었죠. 신라는 고구려 황제를 섬기는 철저한 하위 제후국으로 편입된 겁니다. 고구려의 우산 아래서 굴욕적인 평화를 강요받은 신라의 운명, 이 서늘한 종속관계를 완벽히 증명하는 유물이 땅속에 있습니다. 1946년 광복 직후 경주 노서동 고분군에서 발굴이 시작됩니다. 봉분이 깎이고 민가가 들어선 낡고 심하게 훼손된 무덤이었죠. 하지만 지하 덧너를 열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유물이 나옵니다. 시장자 머리맡에 아주 바르게 놓여있던 묵직한 청동솥 하나. 뚜껑이 덮인 채 오랜 세월의 어둠을 견딘 거무스름한 녹그릇이죠. 그릇 바닥을 살피던 고고학자들은 큰 충격과 환호성을 내뱉습니다. 바닥면에 선명하게 도들새김된 4줄 16자의 한자들이 발견된 거죠. 을묘 영국 앙상광 개토지호 태왕50이라는 묵직한 글귀입니다. 을묘년에 잠드신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는 10번째 그릇이란 뜻이죠. 신라 심장부 귀족 무덤에서 고구려 대왕의 이름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 놀라운 청동 그릇 때문에 이 무덤은 호우총이라 불리게 됩니다.
경주 한복판에서 왜 대국 고구려 황제의 유물이 당당히 나온 걸까요? 그 서늘한 비밀의 열쇠는 글귀 시작인 을묘년이란 시기에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을 장사 지낸 다음 해인 서기 415년이 바로 을묘년이죠. 415년 국내성에서는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거대한 제사가 열립니다. 신라 왕실은 상국의 장례를 애도하려 공식 사절단을 대거 파견합니다. 신하국임을 뼈저리게 자처하며 고구려 제사에 철저히 머리를 조아린 거죠. 고구려 조정은 제사에 참석한 신라 사신들에게 이 그릇을 하사합니다. 대왕의 업적을 대대손손 기억하라는 상국의 위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신라 사절단은 이 무거운 청동 그릇을 가슴에 품고 경주로 돌아옵니다. 그릇 상단 중앙에 깊게 새겨진 샵 기호 모양의 우물정, 자, 주술 표식, 잡기를 쫓거나 천손을 상징하는 대국 고구려만의 특별한 기호입니다. 신라인들은 하사받은 이 그릇을 단순한 식기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국 고구려의 힘과 은혜가 담긴 신성하고 진귀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최고의 귀족들은 이 그릇을 갑옷처럼 대대손손 소중히 물려받고 아꼈죠. 호총 주인공은 대왕의 은덕을 깊이 입은 신라의 최고 권력층이었습니다. 억울한 볼모로 끌려갔던 내물왕의 아들 보코의 핏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국을 깍듯이 섬기고 죽어서도 그 증표를 무덤에 품은 겁니다. 그릇 하나에 담긴 약소국의 처절한 생존 방식과 뼈아픈 굴종의 역사,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철저히 고개를 숙여 얻어낸 차가운 핏빛 평화입니다. 5세기 고구려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절대 패자였죠. 백제를 짓밟아 항복시키고 신라를 철저한 속국으로 편입시켰으니까요. 독자 연호 영락을 쓰며 천하의 중심임을 대내외에 무섭게 선포했습니다. 주변 약소국을 차갑고 무자비한 힘의 논리로 철저히 짓눌러 통제한 것이죠. 하지만 눈부신 제국의 영광 아래엔 짓밟힌 약자들의 참혹한 피눈물이 흘렀죠. 도성에 주둔한 고구려군은 보호병을 핑계로 온갖 오만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신라인들은 이들의 끔찍한 횡포 앞에 숨을 죽이고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hun보를 구걸한 대가로 국가의 자존심을 완벽히 저당 잡혀버린 셈입니다. 굴복한 신라 지배층은 영원히 노객으로 살 생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며 방역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치욕을 견디며 제국의 선진 군사 제도와 통치 체제를 지려하게 배웠습니다. 고구려라는 거대한 방패를 역이용해 철저히 국가의 내실을 다진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약소국의 무섭고도 서늘한 인내심이었습니다. 하면 고구려는 무력으로 짓누르면 영원히 복종할 거라 굳게 착각했습니다. 영토 팽창에 눈이 멀어 약소국들의 뿌리 깊은 원한만을 짙게 남겼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곳, 이것이 차갑고 냉혹한 외교전의 섭리입니다. 무력으로 억지로 쌓은 질서는 결국 거세고 무서운 반발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훗날 고구려는 엎드렸던 신라의 예리한 칼날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차가운 인과응보를 향해 무자비하게 굴러갑니다. 대왕의 화려한 영광은 숱한 희생자들의 핏빛 무덤 위에서 빛납니다. 승전보에 가려진 약자들의 붉은 피눈물을 부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유치한 환상을 박살낸 묵직하고 서늘한 고구려 역사 탐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화, 사방을 짓밟고 팽창하는 대왕의 무자비한 피해 정복전이 시작됩니다. 강적 후연을 박살내고 요동을 장악하는 핏빛 대사건의 전말을 마주하십시오. 북방거란과 동부여마저 발밑에 무릎 꿇리며 사방의 위협을 서늘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정복을 마친 뒤 평양에 웅장하게 세워진 9개의 사찰, 무자비한 살육전 끝에 불교로 백성의 정신을 차갑게 통제하려는 고도의 정치 기만술, 영광스러운 태평성대라는 칭호 뒤에 감춰진 절대 군주의 숨막히는 철권통치입니다. 국가 간의 낭만적인 동맹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힘의 우위만이 지배하는 서늘한 고대, 외교전의 진실, 약자는 강자 앞에서 비참하게 고개를 숙여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죠. 우리는 광개토 대왕의 눈부신 영토 확장에 박수치며 열광합니다. 만주를 달린 개마무사의 웅장한 서사시에 벅찬 환호성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웅장한 승전비의 뒷면을 차분하고 묵직하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거대 제국의 화려한 팽창은 수많은 약자들의 처참한 희생을 낳습니다. 정복당의 고향을 잃고 짐승 같은 노예로 끌려간 수많은 포로들의 절규, 전리품으로 바쳐져 이국 땅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젊은이들의 붉은 피, 강대국의 승전보는 짓밟힌 패자들의 피눈물로 써내려간 잔혹한 기록이죠. 고구려는 생존을 위해 기꺼이 잔혹한 괴물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약육강식이라는 냉혹한 섭리가 국가 간의 유일하고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호우명 그릇은 그 끔찍한 서열을 무덤 속에서 증명하는 서늘한 목격자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약소국의 무섭고도 서늘한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치욕을 견디며 제국의 선진 군사제도와 통치 체제를 집요하게 배웠습니다. 고구려라는 거대한 방패를 역이용해 철저히 국가의 내실을 다진 겁니다. 언젠가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약소국 신라의 서늘하고 무서운 인내심이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무력으로 짓누르면 영원히 복종할 거라 굳게 착각했습니다. 영토 팽창에 눈이 멀어 약소국들의 뿌리 깊은 원한만을 짙게 남겼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곳, 이것이 차갑고 냉혹한 외교전의 섭리입니다. 억지로 쌓은 억압적인 질서는 결국 거세고 무서운 반발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훗날 고구려는 엎드렸던 신라의 예리한 칼날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차가운 인과응보를 향해 무자비하게 굴러갑니다. 대왕의 화려한 영광은 숱한 희생자들의 핏빛 무덤 위에서 빛납니다. 승전보에 가려진 약자들의 붉은 피눈물을 부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영웅담의 거품을 걷어낸 묵직하고 차가운 진짜 역사 탐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화, 사방을 짓밟고 팽창하는 대왕의 무자비한 피해 정복전이 시작됩니다. 거대 제국 후연을 박살내고 요동을 장악하는 핏빛 대사건의 전말을 마주하십시오. 승자가 독식하는 무자비한 투기장, 서늘한 동아시아 핏빛 전장으로 보십니다.